안녕하세요. 동문쌤입니다. 동문쌤의 1등 암기법 시작합니다. 먼저 복습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신문항을 공부했죠? 신문항을 공부했습니다. 암기법 신문의 흠이 99개야. 쌍. 육국관료에게 녹대감을 보내라. 신문의 흠이 99개야. 쌍. 육국관료에게 녹대감 보내라. 그래서 녹대 때려 이렇게 얘기했죠. 자꾸 웃으면 녹대 때립니다. 신문의 흠이 99개야. 쌍. 육국관료에게 녹대감 보내라. 또는 이렇게 외워도 된다고 그랬죠. 신임 구구상 육국관 녹대감, 신임 구구상 육국관 녹대감, 이렇게 외워도 된다고 했습니다. 신문왕 김음돌의 반란을 진압했다고 했죠. 자기 장인 김음돌의 반란을 진압합니다. 왕권이 강화됩니다. 구주 오서경 체제와 구서당 십정제도를 마련하죠. 상수리제도, 지방의 유력자를 수도로 불러들였던 인질적 성격이 있었던 상수리제도가 실시가 됩니다. 육전체제가 정비되죠. 공장부와 예작부 설치를 끝으로 육전조직체제가 정비가 됩니다. 국학이 설치되고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이 폐지됩니다. 역시 왕권 강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구 천도개혁을 세웠으나 실패했고요. 가문사 절을 지었습니다. 신임 구구상 육국관 녹대감, 따라해보세요. 신임 구구상 육국관 녹대감, 신임 구구상 육국관 녹대감. 또는 신문의 흠이 99개야. 쌍. 육국관료에게 녹대감 보내라. 녹대 때리게. 이렇게 외워도 됩니다. 쌍. 쌍만 외우면 안 돼요. 신문왕, 신임, 신문, 신문의 흠이 99개야. 쌍. 육국관료에게 녹대감을 보내라. 이렇게 외웠죠. 신문의 흠이 99개야. 쌍. 육국관료에게 녹대감 보내라. 녹대 때리게. 신임, 구상, 육국관, 녹대감 이렇게 외웠다. 자, 오늘의 암기법은 영정법입니다. 조선 후기에 토지제도에 관련된 내용이죠. 조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세의 정액화다. 이건 뭐냐면 토지전자죠. 토지에서 걷어들이는 세금, 이게 전세인데 이 전세에 정해진 액수를 거두었다. 몇 두로? 토지 일결당 4두로. 그래서 영정법은 전세의 정액화가 되는 거예요. 그 정해진 액수 4두란 얘기는 그렇다고 하면 이 이전에는 정해진 액수 4두가 아니라 다르게 거두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내용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영정법 암기법 들어갑니다. 영정인사입니다. 우리는 돌아가신 분 장례식장에 사진을 갖다 놓죠. 이 사진을 우리가 영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영정에 우리가 인사를 하는데 영원히 살아서 조상들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보다는 그분이 평소에 살아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식들을 키웠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그분에 대한 존경심을 품고 우리가 인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영정인사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 영정법은 어떻게 외우라고요? 영정인사. 따라하세요. 영정인사. 영정인사. 자, 영정을 보고 인사를 하죠. 영정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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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시작. 영정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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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정인사 이렇게 외웁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정은 영정법이에요. 뭐라고요? 영정법. 그러면 인이 남았죠. 인은 뭘까요? 어느 왕 때? 인조. 조선의 인조입니다. 인조는 광해군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죠. 광해군 전의 왕은 누굴까요? 선조입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을 전해서 임진왜란 전을 우리가 뭐라고 했죠? 조선 전기. 임진왜란 후를 조선 후기라고 했는데 인조는 선조 광해군 인조기 때문에 조선 후기가 되겠죠. 이 조선 후기에 인조 때 영정법이 시행되는데 이때 영정법은 영정인사, 토지 일결당 미곡 몇 두요? 4두를 거두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영정인사가 됩니다. 따라하세요. 영정인사. 영정인사. 영정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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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정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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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정인사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영정이 뭐죠? 영정법. 인이 뭐죠? 인조. 오케이, 좋아요. 사가 뭐죠? 사가 뭐야? 사곡. 사곡. 사곡이 아니고 미곡? 미국. 미곡, 사두. 쌀, 4말 이런 얘기예요. 미곡, 사두를
토지세로 걷어들였다 이 말입니다. 조세로 걷어들였다. 아, 조세는 그러니까 뭘 의미한다? 토지세를 의미한다.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확량의 일정 부분을 국가에다 바쳐요. 조선 전기에 보통 수확량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게 원칙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이 토지 일결당 미곡 사두로 통일된 건 언제다? 조선 후기에 인조 때 무슨 법? 영정법. 그래서 영정인사라고 합니다. 영정인사, 영정인사가 되죠. 자, 이 영정법을 알기 전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조세제도 왜 영정법으로 바꿨을까? 그전에는 어떤 법이었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조선시대 가장 뛰어난 왕, 우리나라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누구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정조. 정조가 가장 뛰어난 왕이라고 생각해요? 네.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세종대왕.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이 가장 뛰어난 왕이에요. 세종대왕 때 토지 세제의 개혁이 있었습니다. 공법을 제정했는데 토지의 품질에 따라 전분 6등법, 풍융에 따라 연분 9등법을 제정했죠. 그래서 최고 20도에서 최하 4도까지 거두어들였어요. 조세를 거두어들였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토지 세제의 개혁을 세종대왕 때 이루었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공법이라고 했어요. 토지의 품질에 따라, 그러니까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토지를 6등급으로 나누었어. 토지가 아주 비옥한 토지가 있고 쌀이 많이 생산되지 않는 토지가 있겠지. 네. 가장 좋은 토지가 1등급, 1등전, 그 다음 가장 안 좋은 토지가 6등전, 이렇게 6등급으로 나누었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올해는 풍년이 들고 내년에는 흉년이 들 수도 있죠. 우리 집은 풍년이 들었지만 옆집에는 갑자기 홍수 때문에 흉년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풍년과 흉년에 따라서 매년 해년자를 써서 연분 매년 나누었어. 구분을 했어. 몇 등급으로? 9등급으로. 이게 연분 9등법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9등급으로 나누어서 여기에 조세를 거둬들였는데 최고 20도에서 최하 4도까지 거둬들였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세종대왕 때 토지 세제의 개혁에서 공법이 있었는데 이 중에 매년 풍융에 따라 연분 9등법을 제정했는데 최고 20도에서 최하 4도를 조세로 거두어들였어요. 복잡할까요? 복잡하지 않을까요? 복잡하죠. 지금 외우는 것마저도 복잡하잖아. 근데 이걸 관리들이 가가지고 거둬들인다고 하면 이게 쉽겠어? 먼저 풍용을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겠지. 그런데 이건 어느 왕 때는 가능했어. 세종대왕 때는 가능했어. 왕이 지혜롭고 청렴결백하니, 왕이 결백하다? 어쨌든 왕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크니 이걸 애민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관리들이 저절로 자정작용이 벌어져서 관리들도 자신의 최선을 다해 살아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최고 20도에서 최하 4도까지 이 복잡한 조세 징수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었단 말이야. 그죠? 그러나 세종대왕 이후에는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되게 복잡하죠. 안 돼. 자, 그런데 이 공법을 제정할 때 정말 대단한 게 나옵니다. 세종대왕은 국민의 여론을 존중해서 공법 제정 시 조정의 신하와 지방의 촌민에 이르기까지 16만여 명의 찬부를 묻고 10년간의 시험기간을 두는 전국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공법을 제정할 때 조정의 신하들의 의견만 물은 게 아니고 지방에 있던 촌민, 촌락의 백성들의 의견까지 여론을 물었는데 몇 명에게 물었다고? 16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여론을 물었어요. 이거 어떠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시험기간도 몇 년을 뒀다고요? 10년 동안 시험기간을 뒀어요. 그리고 나서 전국적인 시행에 들어갔으니까 세종대왕은 대단히 하나의 제도,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정말 연구를 많이 했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득그득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조심스럽게 시행에 들어갔죠. 이 정신을 우리가 본받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법은 어느 왕 때는 가능했다? 세종대왕 때는 가능했다. 그죠? 조선시대 조세를 조금 살펴볼게요. 방금 내가 조세는 어디에서 걷어들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땅, 그죠? 토지에서. 그래서 조세는 토지세가 돼요.
우리 조선시대의 수치제도를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세, 공납, 역이 있죠. 이거 길어지는데? 아들들하고 하다 보니까 막 길어지네. 조세는 토지세야. 토지에서 걷어들이는 거야. 공납은 특산물. 호세야, 호세. 집집마다. 특산물 아니에요? 그 특산물을 바치는 건데 누구한테 바쳐? 왕. 누구한테 부과를 해? 왕한테 부과한 게 누구한테 부과를 해? 집집마다. 그래서 이걸 가가호호 호세라고 얘기해. 그 다음에 역이 있었어. 그 조세, 공납, 역. 역은 두 가지가 있었죠. 군대 가는 요역과 군역이야. 음. 요역은 노동력을 징발하는 거고 군역은 군대를 가는 거야. 근데 이건 정남에게 부과가 됐어. 정남은 16세에서 60세의 남자야. 오케이? 조세, 공납, 역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조세를 살펴보고 있어. 그죠? 조세는 토지세라고 얘기했어요. 자,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한 게 조세였습니다. 지주들은 소장농에게 대담을 강요했다. 조세 제도가 있었어. 토지 소유자에게 수확량의 10분의 1을 걷어들이도록 했던 게 원칙이었는데 점차 소장농에게 네가 대신 내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나쁜 놈들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원칙은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했어. 이게 뭐라고? 조세야. 졸지 말세. 조세. 자, 조선시대의 토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국가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인 지주들은 소장 농민에게 그 세금을 대신 내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다. 백성들이 살기 참 힘들었겠죠. 자, 조세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내는 겁니다. 두 번째, 수치율의 조정. 초기에는 수확량이 얼마를 내도록 했냐면 10분의 1이에요. 그러나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드니까 풍흉에 따라 납부액을 조정했죠. 조세는 과전법의 경우 수확량이 10분의 1을 내는데 1결의 최대 생산량을 300도로 정하고 매년 풍흉을 조사하여 그 수확량에 따라 납부액을 조정하였다. 그러니까 자, 원칙적으로 우리가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정립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토지에 걷어들이는 세금은 조세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누가 낸다? 토지 소유자인 지주가 낸다. 얼마를 낸다? 수확량의 10분의 1이다. 이것만 외우면 돼요. 그러나 한국사 고수를 꿈꾸는 사람들은 나머지 내용도 정리해두면 행복합니다. Are you happy? I'm happy. 자, 넘어갑니다. 그런데 세종대왕 때 와서 공법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세종대왕 때는 전분육등법과 연분구등법을 실시해요. 아까 토지 1결당 미곡 4두에서 20두까지 납부하겠다고 그랬죠. 세종 때의 조세제도를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토지 비옥도와 풍흉의 정도에 따라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으로 바꾸고 조세 액수를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를 내도록 하였습니다.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 전분육등법, 풍흉에 따라 매년 해년자가 들어가니까 연분구등법, 풍흉에 따라 그리고 20두에서 4두까지 내게 했죠. 이게 세종대왕 때의 공법이었어요. 도표를 한번 보면 이렇게 돼요. 상, 중, 하로 나눠요. 풍년, 흉년, 풍흉의 정도에 따라 상상년, 상, 중, 하야. 그러면 3단계죠. 근데 이 상에도 상상, 상중, 상하 3개를 두고 중에도 중상, 중중, 중하 3개를 두고 하에도 하상, 하중, 하하 3개를 두니까 모두 몇 등급이 나와요? 9등급이 나오죠. 그래서 9등급으로 나눠요. 토지를. 그래서 상상년 20두, 하하년 4두, 풍유의 정도에 따라. 그래서 4두에서 20두까지 납부하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세종의 전분육등법에서 1결의 토지 크기가 1등전은 2986.6평, 6등전은 11,946.4평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까지 여러분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토지가 1등전과 6등전이 넓이가 달라요. 평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토지 1결의 크기, 1결에 따라 20두, 1결에 따라 4두 이렇게 내는데 풍흉에 따라 1결의 토지 크기가 달라. 왜? 이 토지는 비옥해. 그러면 땅덩이가 좁아도 1년에 수확되는 쌀 수확량이 10가마야. 이 집은 땅덩이가 넓어야만 10가마가 나와. 그러니까 여기는 넓은 것을, 여기는 좀 좁아도 똑같이 10가마가 나올 때 이걸 1결이라고 뒀어요. 그러니까 1결의 평수가 달랐다 이 말이에요. 1등전은 평수가 좀 작고 6등전은 평수가 많아야
똑같이 생산량이 같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일결로 두고 풍융에 따라 4두에서 20두까지 풍년과 흉년에 따라서 매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해? 복잡해. 복잡해요. 누구 때만 가능했다? 세종대왕 때만 가능했다. 울지 마요. 자, 그래서 임진왜란이 지나고 나서 인조 때에 영정법이 시행됩니다. 아까 영정법 어떻게 외웠죠? 영정을 보면 영정인사 잘 외웠어요. 영정인사. 인조 때 토지 일결당 미곡 사두로 아예 전세를 뭐 했다? 통일시켰다. 그래서 정해진 액수만 내 몇 두로 일결당 몇 두? 4두로. 농민들의 고통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인정되었고 그래서 영정법을 실시합니다. 영정법은 연분구등법을 따르지 않고 풍융에 관계없이 전세를 토지 일결당 미곡 4두로 고정시켜줬습니다. 4두에서 20두, 그 중에서 가장 낮은 4두로 해줬으니까 농민들의 고통이 줄어들었겠죠. 연분구등법은 세종 때 일결당 4두에서 20두였던 것을 영정법, 인조 때 일결당 4두로 통일시켰습니다. 이걸 우리는 전세의 정액화다라고 이야기하죠. 수등이처법, 세종 때의 수등이처법이 효종 때에 가서 양척통일법으로 바뀝니다. 수등이척법, 양척통일법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수등이척법은 따를 숫자 이 등급 등자예요. 달을 이자 자척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매김에 있어서 토지의 등급에 따라서 자를 달리해요. 1등급이냐 2등급이냐에 따라 자를 달리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게 수등이척법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하지. 그러니까 효종 때에 가서는 아니야 그냥 다 똑같이 자를 같은 자로 측량해. 이게 동일 양전척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고수들이 알아두면 돼요. 한국사 고수들. 여러분이 영정법에서 기억할 건 기본 핵심은 이거밖에 없어요. 영정, 인사, 영정, 인사, 영정, 인사만 기억하면 돼요. 고수를 꿈꾸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봐두면 행복합니다. 부족부는 대동미와 삼수미 결장미를 통해서 메꿨습니다. 이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정법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전세의 정액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암기법 어떻게 외웠죠? 영정인사. 영정이 의미하는 건 영정은 뭐죠? 영정법. 이는 뭐죠? 인조. 사는 뭐죠? 토지 일결당 미곡 사두. 이렇게 정말 잘 외웠어요. 영정인사. 영정법 인조 때 토지 일결당 미곡 사두로 통일이 됩니다. 1등 암기법입니다. 둥근쌤의 송무배결 벗이 잘됨을 기뻐하는 암기법입니다. 매일 10분에서 15분만 반복하십시오. 한국사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1등 암기법입니다. 한국사 능력시험 1급 1회 1등 검증된 암기법입니다. 감사합니다. 1등 암기법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